렘브란트의 대표 작품가 렘브란트 판 레인, 빛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네덜란드 황금기의 거장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렘브란트 하르몬손 판 레인. 그의 혁신적인 기법이나 또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성공과 비극이 막 교차했던 삶까지. 그렇죠. 이번 분석으로 당신께서 렘브란트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렘브란트가 오늘날까지 중요한 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인간 조건의 본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탐구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의 작품이 그렇게 힘이 있군요. 맞아요. 서양 미술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거장이 되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면요. 렘브란트가 1606년 레이든 출생이고 암스테르담에서 피터 라스트만에게 배웠다고 나와요. 초기부터 이 빛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카라바조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많죠.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자신만의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카라바조의 아주 극적인 명암 대비, 키아로스크로라고 하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이 중요해요. 더 나아갔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빛을 그냥 장면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만 쓴 게 아니에요. 인물의 감정이나 이야기의 핵심을 드러내는 심리적인 장치로 활용한 거죠. 빛 자체가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감정을. 아, 그래서 그의 초상화들이 그냥 얼굴만 그린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그 1632년 작품 출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전에 좀 딱딱한 단체 초상화들이랑은 완전 다르던데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건 거의 연극의 한 장면 같잖아요. 맞아요. 그는 그 해부학 강의라는 특정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각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포착했어요. 그냥 인물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나 감정의 흐름을 극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아내 사스키아, 이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뮤지이기도 했고 또 부유한 배경도 제공했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작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었을까요? 사스키아와 함께했던 시기는 렘브란트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도 보면 좀 밝고 활기가 넘치죠. 그녀는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린 유대인 신부 같은 작품은 모델 사스키아는 아니지만 두 인물 간의 아주 깊고 따뜻한 교감을 묘사하면서 렘브란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인간적인 연결,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신부, 그 작품에서 특히 손길 표현이 인상적이라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그 손길 표현은 정말 압권이죠. 모든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도 좀 보면요. 임파스터 기법이라는 게 언급되는데 물감을 이렇게 두껍게 칠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던 건가요? 그냥 질감을 살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임파스터는 단순한 질감 표현을 넘어서요. 물감 그 자체로 빛을 조각하는 듯한 기법이었어요. 빛을 조각한다고요? 네, 두껍게 쌓인 물감층이 실제로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옷감에 있는 금실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의 주름진 피부 같은 부분을 보면 물감이 빛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거의 3타원적인 현실감을 만들어내죠. 진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렘브란트의 삶이 계속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죠. 1642년에 아내 사스키아가 세상을 떠나고 또 같은 해 그 유명한 야경이 완성되는데 이 작품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의 운명에 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요? 네, 맞아요. 야경은 지금 보면 정말 역동적인 구성과 빛의 사용면에서 걸작으로 평가받지만 당시 단체 초상화에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모든 인물이 좀 동등하게 잘 보이길 원했던 일부 의뢰인들이 있었는데 자기 모습이 어둠에 가려지거나 작게 그려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거죠.
이게 그의 명성이나 재정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 실패나 과소비, 또 자녀 사망 같은 개인적인 비극까지 겹쳐서 파산까지 겪게 되잖아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네, 정말 힘든 시기였죠. 이런 개인적인 고난들이 그의 예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예술 쪽으로는 더 깊어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고난 속에서 그의 예술은 더 깊은 내면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인간 존재의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용서라든가 연민, 신앙 같은 그런 주제에 집중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말년작 돌아온 탕자겠네요. 정확합니다. 돌아온 탕자죠. 그 작품 보면 정말 뭐랄까 가슴이 먹먹해지죠. 빛의 사용이나 붓터치가 이전 작품들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돌아온 탕자에서는 빛이 이전처럼 막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느낌보다는 인물들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아버지의 그 붉은 망토나 아들의 누더기 옷에 쓰인 따뜻한 색감,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아버지의 손길에 집중된 그 부드러운 붓질. 네네. 기교를 막 과시하기보다는 아주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모든 걸 집중시킨 거죠. 뭐랄까, 고통이 그의 예술을 더 정화시킨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동시대에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사후에야 재평가되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어요. 칙센트미하이 박사 연구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된다고 하고요. 네, 그 점이 참 흥미롭죠. 결국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는 빛과 그림자라는 도구를 써서 인간 조건의 복잡함,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신앙과 의심 같은 이런 양면성을 깊이 탐구했어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단순한 화가를 넘어서 인간 영혼을 탐구한 철학자 같기도 하고요. 후대 예술가들에게도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네, 오늘 렘브란트의 정말 극적인 살과 예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기 성공과 그 혁신적인 기법부터 말년의 비극 속에서도 더 깊어진 그의 예술 세계까지 참 인상적인 여정이었네요. 그의 작품이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깊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대에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렘브란트의 그 혁신처럼 오늘날 우리는 혹시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어떤 예술적 시도나 깊이 있는 통찰은 없을까요? 당신께서도 한번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마법사, 네덜란드 황금시대 화가의 삶과 예술. 렘브란트 판 레이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종교화, 역사화, 초상화, 풍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렸으며 특히 그의 자화상은 예술가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낸 것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방앗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고 레이던 대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후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당대 최고의 화가 피터 라스트만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1631년 렘브란트는 독립하여 자신의 화실을 열고 초상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독창적인 화풍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1634년에는 부유한 상인의 딸 사스키아 판 위일렘비르와 결혼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사스키아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림으로 남겼으며 그녀는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1642년 렘브란트는 야경이라는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 시민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와 역동적인 구도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야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렘브란트의 명성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아내 사스키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렘브란트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의 작품은 더욱 어둡고 내면적인 성찰을 담게 되었습니다. 1650년대 이후 렘브란트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과 미술품 수집에 많은 돈을 썼고 빚을 갚기 위해 집과 소장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1656년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의 작품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렘브란트는 가난과 고독 속에서도 그림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후기 작품은 더욱 깊이 있는 표현과 인간적인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밝은 빛으로 인물의 얼굴이나 손 등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어두운 그림자로 배경이나 옷 등을 감싸는 방식으로 그림의 입체감과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또한 붓터치의 강약과 색채의 농담을 조절하여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종교화, 역사화, 초상화, 풍경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각 장르에서 독창적인 화풍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종교화는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표현했으며 역사화는 영웅들의 삶과 죽음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인물의 개성과 내면을 깊이 있게 포착했으며 풍경화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담아냈습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야경,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돌아온 탕자, 사스키아의 초상, 자화상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렘브란트의 예술적 역량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했으며 이는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렘브란트의 빛과 그림자의 사용, 붓터치의 자유로움, 색채의 풍부함 등을 배우고 발전시켰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화가의 삶과 예술. 렘브란트 판 레이는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로 그의 작품은 풍부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빛과 그림자 처리로 유명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인물화, 자화상, 역사화, 풍경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그의 대표작들은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렘브란트의 대표작 5가지입니다. 1. 야경.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민병대를 그린 대형 회화입니다. 이 작품은 독특한 조명 효과와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포즈로 유명합니다. 특히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인물들의 입체감을 강조하며 작품 전체에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2. 돌아온 탕자.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후기 작품 중 하나로 성경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을 중심으로 한 이 작품은 깊은 감정 표현과 따뜻한 조명으로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인간 이해와 동정심을 잘 보여줍니다. 3. 투르프 박사 해부학 강의.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로 네덜란드 의사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은 해부 실습 중인 시신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묘사하며 빛과 그림자의 탁월한 처리로 인물들의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4. 유대인 신부. 이 작품은 부부의 사랑과 애정을 담은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림 속 인물들은 실제 부부나 연인으로 추정됩니다. 렘브란트는 두 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그들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따뜻한 색조와 부드러운 붓질로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5. 삼손의 실명을 초래한 달릴라. 이 작품은 구약 성경의 삼손과 달릴라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달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삼손이 포로로 잡혀 실명되는 순간을 그린 이 작품은 강렬한 감정 표현과 역동적인 구도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장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